안녕하세요. 기업 데이터베이스 턴 프로젝트 발표자 산업경영공학과 윤홍범입니다. 저희 5조의 조 이름은 코로나 실호조이고 인원은 총 4명으로 시간관리자 윤홍범, 자료조사 양윤정, 조장 김윤지, 서기 안치민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 분담하여 발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대상 기업 소개, 현행 업무 프로세스, 데이터 리스트, 개선안 제안, 정보 요구사항, ER 다이어그램, 속성 및 영역 정의, 정보 요구사항 점검, 마지막으로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각 목차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상 기업 소개입니다. GS25는 1990년 12월에 영업을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체인입니다. 현재는 사진상으로 보이는 GS 리테일의 브랜드이며 2005년 3월에 LG그룹과 GS그룹이 계열 분할되면서 브랜드명이 LG25에서 GS25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지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점명은 GS25 중국 메디컬점으로 서울 광진구 중국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업일은 2020년 2월달로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점이고 24시간 중에 3명의 직원이 교대를 하고 있으며 어느 편의점과 같이 냉장, 냉동식품, 담배, 생필품, 일반 스낵, 컵라면 등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본사에서 직영점으로 이달의 주요 사항이나 행사 등을 알려주고 전달을 받은 점장님이 직원들에게 요구 또는 제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인력들이 동원되어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편의점에서 하루 기준 상위 5개의 매출 우수 상품을 조사해 봤더니 수입 맥주캔이 1등으로 5만원 가량이 팔렸고 그 뒤로 가공육, 일반 스낵, 생수, 냉장커피의 순으로 등재되어 있고 하루의 판매 개수 순으로 보았을 때 생수, 수입 맥주캔, 가공우유, 일반 스낵, 용기의 순으로 두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매출 우수 상품과 판매 우수 상품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가장 많이 팔린 상품과 가장 많이 매출한 상품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점 월간 평균 매출로 2월 중순에 개업하여 2월 달에는 낮고 그 후에는 비슷한 매출 양상을 보이지만 중국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주변 학교 4개가 근접한 것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상보다 매출이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조의 진행 계획입니다. 구현 설계 과정이 다음 학기로 미루어지고 날짜가 변경된 부분은 있지만 발표를 보시면 이 흐름에 따라서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전체 업무 프로세스는 발주, 입고, 진열, 판매, 폐기 순으로 이루어지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적정 재고 파악 및 결품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조사를 토대로 본사에 발주합니다. 그리고 발주 신청한 상품이 입고되면 입고된 상품 중 파손되거나 누락된 것이 없는지 검사하고 상품들을 진열하여 창고에 재고가 있는지 확인한 후 창고에 있는 재고를 가져와 진열합니다. 그 다음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파손된 상품, 냉동식품 등은 본사로 반품하며 도시락, 삼각김밥 등의 냉장식품은 폐기 처리합니다. 저희는 전체 업무 프로세스 중에서 재고관리 프로세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이유는 재고관리를 하는 동안에 유제품들을 선입선출대로 진열하지만 손님이 안쪽에 있는 상품부터 물건을 사가는 경우가 있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을 찾고자 선정하였고 자세한 문제점들은 뒤에 나오는 개선한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재고 진열 프로세스입니다. 판매, 발주, 입고, 진열,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선정한 재고 관리 프로세스를 보면 직원이 손님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매대와 창고의 재고를 확인한 후 포스기에서 재고를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점장님이 점포 경영 프로그램으로 판매 수량을 확인하고 본사 발주를 위해 발주 프로그램의 적정 재고 수량 파악 후 발주를 신청합니다. 발주한 상품이 입고되면 물류센터에서 건네온 출고 집계표를 바코드로 스캔하고 입고된 상품의 수량과 집계표의 수량이 일치한지 확인한 후에 반품의 상품이 있는지 상품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당일 입고된 상품을 기록하여 해당 점장님에게 입고 내역서를 전달합니다. 상품들을 선입선출로 진열 후에 창고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열하고 파손된 상품은 반품 등록하고 오래된 냉동식품들은 반품 처리 후 자체 폐기한 다음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매대에서 제외하고
정해진 폐기 시간에 폐기를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업무 흐름에 따른 데이터 흐름 분석입니다. 저희 재고 프로세스 흐름을 사전 재고 조사, 입고, 재고 관리로 나누어서 흐름을 분석하고 총 데이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재고 조사 업무 흐름에 따른 데이터 흐름 분석입니다. 사전 재고 조사에는 판매, 재고 확인, 판매 현황 확인, 본사 발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판매 데이터입니다. 판매 데이터에는 상품 이름, 상품 코드, 판매 개수, 판매 날짜, 판매 기간, 일평균 판매 개수로 이루어져 있고, 입력에 상품 이름, 상품 코드, 출력에 상품 이름, 상품 코드, 판매 개수, 판매 날짜, 판매 기간이 있습니다. 다음 재고 확인입니다. 재고 확인의 데이터는 상품 이름, 상품 코드, 창고 상품 개수, 매대 상품 개수가 있고, 입력으로 상품 이름, 상품 코드, 창고 상품 개수, 매대 상품 개수가 있습니다. 출력으로 상품 이름, 창고 상품 개수, 매대 상품 개수가 출력됩니다. 다음 판매 현황 확인입니다. 판매 현황 확인 데이터에는 상품 이름, 판매 기간, 판매 개수, 판매 금액, 판매 날짜, 판매 우수 상품, 일평균 판매 개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매 기간과 판매 날짜가 입력되면 상품 이름, 판매 개수, 판매 금액, 판매 날짜, 판매 우수 상품, 일평균 판매 개수로 출력이 됩니다. 다음 본사 발주입니다. 본사 발주의 데이터에는 상품 코드, 상품 이름, 판매 개수, 최소 발주 개수, 적정 재고, 발주 신청 상품 개수, 발주 일자, 일평균 판매 개수, 점포 설정 적정 재고, 판매 기간의 데이터가 있고, 입력에 상품 코드, 발주 신청 상품 개수, 상품 이름, 판매 개수, 최소 발주 개수, 발주 일자, 일평균 판매 개수, 점포 설정 적정 재고가 입력되며 출력으로 발주 명세서에 입력되어 있는 상품 코드, 상품 이름, 발주 신청 상품 개수, 발주 일자가 출력됩니다. 두 번째, 입고 업무 흐름에 따른 데이터 흐름 분석입니다. 입고 흐름에는 상품 입고, 입고 상품 검사, 입고 내역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품 입고의 데이터입니다. 상품 입고의 데이터에는 출고 직급표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코드, 상품 이름, 출고 개수, 발주 원가 금액, 매가 금액, 물류센터명, 점포 코드, 출고 일자의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으며 입력으로 상품 코드, 상품 이름, 출고 개수, 발주 원가 금액, 매가 금액, 물류센터명, 점포 코드, 출고 일자가 입력됩니다. 그리고 출력으로 출고 집계표가 다시 출력됩니다. 다음 입고 상품 검사입니다. 입고 상품 검사 데이터에는 상품 이름, 입고된 상품 개수, 발주 개수, 출고 집계표, 상품 코드, 파손된 상품 개수의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고 입력으로 출고 집계표가 입력되며 출력으로 상품 이름, 출고된 상품 개수, 발주 개수, 상품 코드, 파손된 상품 개수가 출력됩니다. 다음 입고 내역서입니다. 입고 내역서의 데이터에는 상품 코드, 상품 이름, 입고된 상품 개수, 발주 개수, 입고 일자, 정상 상품 개수, 파손 상품 개수, 파손 기준의 데이터가 있고 입력으로 상품 이름, 입고된 상품 개수, 발주 개수, 상품 코드, 정상 상품 개수, 파손 상품 개수, 파손 기준의 데이터가 입력되며 출력으로 상품 이름, 상품 코드, 입고된 상품 개수, 입고 일자, 정상 상품 개수, 파손 상품 유무, 파손 상품 개수의 데이터들이 출력됩니다. 다음 세 번째 재고 관리 업무 흐름에 따른 데이터 흐름 분석입니다. 재고 관리에는 재고 진열, 창고 보관, 반품, 폐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고 진열의 데이터입니다. 재고 진열의 데이터에는 상품 이름, 진열한 상품 개수, 진열 위치의 데이터가 있으며 입력으로 상품 이름, 진열할 상품 개수, 진열 위치가 입력되고 출력으로 상품 이름, 진열할 상품 개수, 진열 위치가 출력됩니다. 다음 창고 보관입니다. 창고 보관의 데이터에는 상품 이름, 창고에 보관할 재고 개수, 창고 보관된 재고 개수,
보관 위치의 데이터들이 있고 입력에 상품 이름, 창고에 보관할 재고 개수, 보관 위치가 입력되며 출력으로 상품 이름, 창고 보관된 재고 개수, 보관 위치가 출력됩니다. 다음 반품입니다. 반품의 데이터에는 상품 코드, 유통기한, 반품할 상품 이름, 물류센터명, 반품 날짜, 반품 유형, 실제 반품 수거 시간, 파손된 상품,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파손된 상품 개수,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개수, 전체 반품 개수로의 데이터가 있고 입력으로 반품에 필요한 데이터들과 출력에 반품 후 출력되는 데이터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폐기입니다. 폐기의 데이터에는 상품 이름, 유통기한, 폐기 시간, 상품 코드, 폐기 상품 개수, 폐기 분류, 폐기 전 상품 개수, 폐기 후 상품 개수의 데이터들이 있고 입력으로 상품 이름, 유통기한, 폐기 시간, 상품 코드, 폐기 분류, 폐기 전 상품 개수, 폐기 상품 개수가 입력되고 출력으로 상품 이름, 유통기한, 폐기 시간, 상품 코드, 폐기 상품 개수, 폐기 후 상품 개수가 출력됩니다. 저희 재고 프로세스의 데이터 리스트입니다. 데이터 리스트에는 판매 데이터, 직원의 정보 데이터, 당일 재고 확인의 데이터, 상품 판매 현황을 위한 데이터, 본사 발주를 위한 데이터, 발주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 데이터, 출고 집계표에 명시되어 있는 데이터, 입고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 데이터, 입고된 상품을 검사하기 위한 데이터, 파손 상품 기준의 데이터, 재고 진열과 창고 보관을 위한 데이터, 상품을 반품하기 위한 데이터, 반품 유형의 데이터, 상품을 폐기하기 위한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개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문제점, 두 번째로 개선안, 세 번째로 개선된 업무 프로세스, 네 번째로 기대 효과, 다섯 번째로 효율 분석, 그리고 여섯 번째로 데이터 리스트입니다. 먼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문제점은 상품의 유통기한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등의 신선식품을 제외하고는 상품의 바코드에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매대 우유를 선입선출대로 진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유의 위치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스토어 매니저가 수시로 상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남아있는 상품들의 유통기한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안으로 상품의 각 종류와 유통기한에 따라 QR코드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물건이 입고된 후 선도관리에서 상품의 고유번호와 유통기한 그리고 수량에 대해 입력합니다. 이 입력된 정보는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도 유통기한에 따라 나눠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된 정보를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QR코드로 제작한 후 라벨지를 출력해 상품에 부착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판매할 때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를 대신해 이 QR코드를 사용합니다. 이 QR코드에 저장된 정보는 매대의 포스기에서 팝업창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개선된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는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선도관리 입력, QR코드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을 QR코드 부착이라 하였습니다. 선도관리 입력에는 상품 이름, 유통기한, 상품에 등록할 고유번호, 그리고 상품의 개수가 데이터로 들어가고 QR코드 부착에는 QR코드에 상품 이름, 유통기한, 상품 고유번호, 그리고 상품 개수가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입고된 상품을 검사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개선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할인 판매하거나 반품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관리를 통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제외시켜 손님들이 더 신선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으로 인해 겪는 손님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개선안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단점으로는 스토어 매니저의 업무가 증가한다. 인쇄기 설치로 인한 편의점 내의 공간이 부족해진다. 그리고 초기 비용이 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철저한 유통기한 관리를 통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안의 프로세스인 선도관리 입력과 QR코드에 대한 데이터를 리스트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어서 정보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 요구사항은 어떤 정보 시스템을 설계할 때 실제로 요구되거나 예상되는 요구사항으로 사용자별인 점장과 스토어 매니저로 나누어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점장이 입력해야 할 정보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매에 대해 상품 판매를 입력해야 하고 재고 확인을 위해 포스기 재고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판매 상품 정보와 판매된 상품 정보의 변경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사에 발주를 넣기 위해 주문하기 전 포스기에 저장할 정보, 발주할 상품의 정보, 그리고 발주 정보를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점장이 수정해야 할 정보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매에서는 상품 판매에 대한 정보, 재고 확인에서는 재고 정보에 대해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 현황 확인에서는 판매된 상품의 정보, 판매된 상품 정보 변경 사유와 이에 대한 정보를 변경한 담당자에 대해 수정해야 합니다. 점장이 삭제해야 할 정보 요구사항은 판매 현황 확인에서 판매된 상품의 정보, 상품의 변경된 정보와 이를 변경한 담당자에 대해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사 발주에서는 발주한 상품의 정보에 대해 삭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점장이 검색할 정보 요구사항입니다. 판매에서는 상품에 대한 정보, 재고 확인에서는 포스기에 입력된 재고의 정보를 검색합니다. 판매 현황 확인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와 일평균, 월평균의 판매 개수, 그리고 판매된 상품의 정보가 변경된 사유를 검색합니다. 본사 발주에서는 발주할 상품에 대한 정보들과 이 정보를 변경할 사유, 발주를 넣은 물류센터의 정보와 도착 예정 시간 등을 검색합니다. 다음으로 스토어 매니저가 입력할 정보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고 확인에서는 매대와 창고의 재고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상품 입고에서는 출고 집계표의 정보와 물류센터의 정보에 대해 입력해야 합니다. 입고 상품 검사에서는 입고된 상품 정보와 출고 집계표의 정보, 파손으로 인해 반품해야 할 상품의 정보에 대해 입력해야 합니다. 선도관리 입력에서는 유제품의 정보에 대해 입력하고 QR코드에서는 QR코드의 정보와 관리 담당자의 정보에 대해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고 진열에서는 진열할 상품에 대한 정보와 진열 위치, 그리고 관리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어서 창고 보관에서는 보관할 상품과 보관된 상품의 정보, 보관 위치와 관리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반품에서는 물류센터와 반품할 상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반품 수거 시간에 대해 입력해야 하고 폐기에서는 폐기할 상품의 정보와 폐기에 대한 정보, 그리고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토어 매니저가 수정할 정보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고 확인에선 재고의 정보에 대해 수정해야 하고 상품 입고에서는 주문한 상품과 물류센터의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입고 상품 검사에서는 입고된 상품의 정보와 담당자의 정보를 수정해야 하고 선도관리 입력에서는 유제품과 담당자의 정보에 대해 수정해야 합니다. 재고 진열에서는 진열할 상품의 정보와 진열 위치를 수정해야 하고 창고 보관에서는 보관할 상품의 정보와 보관 위치를 수정해야 합니다. 반품에서는 반품할 상품의 정보를 수정하고 폐기에서는 폐기할 상품과 폐기에 대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토어 매니저가 삭제할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고된 상품 검사에서는 입고된 상품의 정보와 출고 집계표의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선도관리 입력에서는 상품의 정보를 삭제해야 하고 QR코드에서는 QR코드를 삭제해야 합니다. 재고 진열에서는 진열한 상품의 정보를 삭제하고 창고에서는 보관 중인 상품의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반품에서는 반품한 상품의 정보를 삭제하고 폐기에서는 폐기한 상품과 폐기의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토어 매니저가 검색할 정보 요구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고 확인에서는 매대와 창고에 있는 재고 정보와 오래된 재고에 대해 검색합니다. 판매 현황 확인에서는 판매된 상품의 정보와 판매 개수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이 정보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 검색합니다. 상품 입고에서는 출고 집계표와 물류센터의 정보에 대해 검색하고 입고 상품 검사에서는 삭제한 상품의 정보들에 대해 검색합니다.
선도관리 입력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과 순서대로 팔리지 않은 상품의 정보를 검색하고, QR코드에서는 QR코드를 부착한 상품의 개수와 담당자에 대해 검색합니다. 재고 진열에서는 진열된 위치, 진열 후 판매된 상품의 정보를 검색하고, 창고 보관에서는 일별 입고된 상품의 정보, 보관 위치, 오래된 상품의 정보를 검색합니다. 반품에서는 반품한 상품에 대한 정보와 반품 수거 시간에 대해 검색하고, 폐기에서는 폐기한 상품의 정보와 폐기량이 많은 상품의 정보, 폐기 사유의 종합 순위를 검색합니다. ER 다이어그램과 속성 및 영역 파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R 다이어그램을 상품을 주 객체로 잡고 위와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총 6개의 객체와 8개의 관계성, 37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객체는 상품, 직원, 매대, 창고, 물류센터, 고객이 있습니다. 상품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이고 별명으로 제품 물품이 있습니다. 직원은 매장에 소속되어 있는 편의점 직원입니다. 매대는 매장에 상품을 진열하는 장소, 창고는 상품을 보관하는 장소, 물류센터는 매장으로 상품을 거래 반품하는 곳입니다. 고객은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별명으로 손님이 있습니다. 관계성은 진열하다, 보관하다, 이동하다, 발주하다, 반품하다, 입력하다, 폐기하다, 판매하다가 있습니다. 매대의 상품을 진열하다는 일대다 대응비로 완전 부분입니다. 창고에 상품을 보관하다는 다대다 대응비로 부분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이동하다, 상품을 물류센터에 발주하다, 상품을 물류센터에 반품하다는 다대다 대응비로 완전입니다. 직원이 상품을 입력하다, 직원이 상품을 폐기하다,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다는 다대다 대응비로 부분 완전입니다. 상품의 속성은 상품 코드, 상품 이름, 유통기한, 상품 고유번호, 매대진열 상품 개수, 창고 보관 상품 개수, 적정재고, 점포 설정 적정재고가 있습니다. 상품 코드는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로 주키로 잡았고, 유통기한은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간으로 대리키로 잡았습니다. 상품 고유번호는 유통기한 구분을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이고, 적정재고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정한 적정재고 개수입니다. 점포 설정 적정재고는 점장이 설정한 적정재고 개수여서 적정재고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직원의 속성은 직원번호, 직원 이름,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직원번호는 매장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로 주키로 잡았습니다. 매대의 속성은 진열 위치를 주키로 잡았고, 창고의 속성은 보관 위치를 주키로 잡았습니다. 물류센터의 속성은 물류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물류센터명을 주키로 잡았습니다. 고객의 속성은 거래번호, 거래일자, 거래시간이 있습니다. 거래번호를 주키로 잡았습니다. 관계성인 발주하다의 속성은 발주 신청 상품 개수, 발주일자, 발주 원가 금액이 있습니다. 발주 원가 금액은 물류센터에서 상품이 출고될 때 부여되는 금액입니다. 판매하다의 속성은 판매 개수, 판매 날짜, 판매 기간, 일평균 판매 개수, 매가 금액이 있습니다. 판매 개수는 설정한 기간 동안 판매된 상품의 개수로 판매 날짜에서 유도된 속성입니다. 일평균 판매 개수는 하루 동안 판매된 상품의 개수이며 판매 날짜에서 유도된 속성입니다. 매가 금액은 물건이 소비자에게 팔리는 금액입니다. 반품하다의 속성은 반품 날짜, 반품 개수, 반품 유형, 반품 수거 시간이 있습니다. 반품 유형은 반품이 되는 유형을 상품 파손과 유통기한으로 나눈 것입니다. 입력하다의 속성은 선도관리 QR코드가 있습니다. 선도관리는 입고된 상품의 고유번호와 개수, 유통기한을 입력하는 것이며 입고 상품에서 유도된 속성입니다. QR코드는 선도관리로 입력된 유제품의 유통기한과 개수의 정보를 유제품에 부착하는 것이며 선도관리에서 유도된 속성입니다. 폐기하다의 속성은 폐기분류, 폐기개수가 있습니다. 폐기분류는 폐기하는 상품의 종류별로 7개,
유제품, 도시락, 햄버거, 김밥, 삼각김밥, 샌드위치, 샐러드로 나눈 것입니다. 정보 요구 사항의 점검과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요구 사항을 8가지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 고객에 대한 판매 상품 정보는 상품에서 판매되다, 상품 고객, 판매하다, 마지막으로 고객으로 점검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류센터에서 발주한 상품 정보는 상품에서 발주되다, 상품 물류센터, 발주하다, 물류센터로 점검했습니다. 세 번째는 물류센터에서 입고된 상품 정보는 상품에서 입고되다, 상품 물류센터, 입고하다, 마지막으로 물류센터로 점검했습니다. 네 번째, 상품의 선도 관리가 포함된 QR코드 부착은 직원에서 입력하다, 직원 상품, 입력되다, 마지막으로 상품으로 점검했습니다. 다섯 번째, 상품별 매대에 진열된 위치는 상품에서 진열하다, 매대로 점검을 하고, 여섯 번째, 상품별 창고에 보관된 위치는 상품에서 보관하다, 상품 창고, 보관되다, 마지막으로 창고로 점검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상품별 반품 내역 정보는 상품에서 반품되다, 상품 물류센터, 반품하다, 물류센터로 점검을 하였고, 여덟 번째, 상품별 폐기 내역 정보는 직원에서 폐기하다, 직원 상품, 폐기되다, 마지막으로 상품을 점검했습니다. ER 다이어그램을 1대다 대응비로 바꾸어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나타내었습니다. 직원은 직원 번호를 주키를 가지고, 상품은 상품 코드, 창고는 보관 위치, 매대는 진열 위치, 물류센터는 물류센터명, 고객은 거래 번호가 주키로 갖고 있습니다. 직원 상품은 직원과 상품의 주키를 가지고 있고, 상품 창고는 상품과 창고의 주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 물류센터는 상품과 물류센터의 주키를 가지고 있고, 상품 고객은 상품과 고객의 주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여서 ER 다이어그램에 표현하지 못했던 출고 집계표를 정교화했습니다. 출고 집계표는 상품 코드, 상품 이름, 출고 개수, 발주 원가 금액, 매가 금액, 물류센터명, 점포 코드, 출고 일자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때 상품 코드의 속성만으로는 유일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품 코드와 물류센터명을 연결한 합성키를 주키로 잡았습니다. 2차 정교화는 상품 코드와 물류센터명을 합성키로 하며 출고 일자를 비주키 속성으로 갖는 상품 물류센터의 관계, 상품 코드를 주키로 하며 상품 이름, 발주 원가 금액, 매가 금액으로 구성된 상품 관계, 물류센터명을 주키로 하며 점포 코드로 구성된 물류센터 관계로 나타내었습니다. 이전 종속은 없기 때문에 3차 정교화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이상 5조 코로나 실효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